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책플미 오늘 10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최근에 이번 주가 뭐 가장 예, 중요한 기업들 맞습니다. 제일 많이 발표하는 주가 있는데 뭐 사실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쁜가? 보면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가이던스에서 좀 많이 예. 심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냥 그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를테면은 그 성장성이 어떤 부분에서 점프를 할 때 네. 굉장히 높은 PER을 네. 사람들이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시장 그렇죠. 참여자들이. 근데 그 반대로 성장성이 조금만 약화되더라도 네. 그 높게 받았던 PER이 망가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를테면은 PER이 성장률이 뭐 연간 20%에서 30% 간다고 했을 때 네. 20배에서 30배를 받는 게 아니라 20배에서 40배, 50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다시 30%에서 20% 또는 뭐 거기에서 조금 뭐 5%포인트만 성장성이 낮아지더라도 PER이 급격히 빠지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올해 이 성장을 이끌었던 빅테크들이 계속 빠지는 과정이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좀 확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그냥 패버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7.7% 빠져서 이제 PR이 22배가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연간으로 좀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안정적이라고 해서 좀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그나마 좀 수익률이 좀 양호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좀 빠지면서 수익률이 업종 수익률하고 좀 키 맞추기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럼 반면에 이제 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1개월 기준으로도 한 12.5% 올랐는데요. PR이 24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최상무 말씀대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가 예. 이거 성장성에 약간 의심이 생기면 예. 이렇게 시장 평균 PER로 또 예. 실행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이제 메타가 지금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거죠? 예, 장 끝나고 오늘 새벽 5시에 실적 네.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나 그 시장 컨센을 약간 뭐 미스하면서 네. 영향을 받아서 메타도 어제 한 5% 정도 장중에 빠졌었는데 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19%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또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사업 메타버스에 대한 그림 자체가 네.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 그림이 나와서 실제로 숫자를 보여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뉘앙스를 예.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느니 이제 차라리 뭐 다른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러저러하게 그 나오는 코멘트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3년에 비용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는데 비용이 2023년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캐펙스 투자나 사람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비용 때문에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익을 이제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때 이제 굉장히 고성장 산업으로 고성장 기업으로 각광을 받다가 이제 성장성이 꺾이면서 지금 PER 뭐 포워드 13배 뭐 10배 초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나쁜 가이던스를 주게 되면은 이미 그 전망치가 꺾이면서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더라도 PER은 더 낮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어제 보니까 이제 10.45배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 EPS 전망치가 아마 수정이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정이 되면 또 PER이 또 12배, 13배로 올라갈 것 같은데 예. 작년만 하더라도 이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예.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작년 10월 11월 달에 뭐 NFT 예. 그리고 뭐 그거와 관련된 뭐 게임 회사까지 예.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업 구조도 뭐 패밀리 랩스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업부로 이제 조직 개편도 하고 리얼리티 랩스에서 그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는데 관련 이제 숫자들이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있고 비용만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전체 사업 구조 전체 전사 이익이나 매출에 오히려 훼손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 실적 나온 거 한번 떠들어볼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임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좀 네. 말씀드릴게요. 메타 지금 시총이 많이 빠져서 348.9 빌리언입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예, 한때 거의 뭐 1,800조, 1,500조, 1,800조 가지 않았습니까? 예, 뭐 거의 뭐 그 높았을 때는 그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348빌리언 네. 뭐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시총 순위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높았었던 네. 때가 있었는데 주가가 129불에 거래되고 있고 시간으로 19% 하락 중인데 중요한 숫자들을 표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매출이 27.71 빌리언이 나왔고요. YOY로 4%가 빠졌습니다. 컨센보다는 좀 상회를 했고 환율 제거 시에 YOY 플러스 2%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한 6%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크게 사업부가 이제 간단합니다. 광고 사업부하고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은 2022년 3Q, 2021년 3Q 그리고 밑에 그 2022년 YTD로 9개월 그리고 2021년 YTD로 9개월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딱 보더라도 밑에 리얼리티 랩스의 그 매출 자체가 285밀리언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지난 오히려 지난해 동기에 558밀리언에서 이게 반토막 났고요. 전체 전사 매출이 27.7 빌리언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거죠. 예. 그러면 좀 하나씩 보면 이제 광고 부분에서 패밀리 오브 앱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메신저하고 왓츠앱 이 앱의 매출을 다 합친 거고요.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는 그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타 퀘스트, 메타 포탈, 그리고 웨어러블스 이런 그 하드웨어 있잖아요. 하드웨어 관련 매출과 관련 소프트웨어 컨텐츠 매출이다라고 그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메타 퀘스트 잘 못 들어봤잖아요. 찾아보니까 뭐 안경처럼 이렇게 생긴 그 저번에 오큘러스 제품 그런 예 맞습니다. 그거고 그런 VR 기기고요. 그리고 메타 포탈은 무슨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탭 같이 생긴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웨어러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285밀리언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 전체 매출에 비하면.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중요시한 건 이제 트래픽이 중요하잖아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DAP,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 이렇게 해가지고 피플이라고 한 거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가지는 거를 다 속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번호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하나로 카운트되게 했을 때 일간 이용자 수가 그 29억 3천만 명, 2.93 빌리언. 그래서 YOY로 4% 늘었고요. 이거 카운트 기준은 하루에 1회 이상 메타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YOY 증가율도 좀 그 둔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onthly active people, 그리고 월간 이용자 수. 이거는 30일 동안 1회 이상 메타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수인데 이거는 37억 명 정도 됩니다. YOY로 4%고요.
혹시 지금 전체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80억 명 예, 80억 명입니다. 예. 79억 몇천 명인데, 만 예. 명인데 80억 명인데 80억 명 중에서 37억 명 정도가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메타 플랫폼에 접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뭐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용하는 사람 수는 37억 명 한 달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RPP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당 매출액은 7.53불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YOY로 7.9%가 빠졌습니다. 비용 문제인데 비용이 22.05빌리언으로 YOY로 19%가 늘었습니다. 아까 매출은 4% 빠지고 비용은 19% 늘었으니까 당연히 이익 자체가 많이 빠졌다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그 R&D 쪽의 비용이 45%가 늘었습니다. R&D가 많이 늘었네요. 예, R&D가 이제 거의 인력일 텐데요. 네. 인력을 보면은 87,314명이라고 예. 명시가 돼 있고요. YOY로 2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 이 R&D 인력의 충원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인건비만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은 실제로 많이 뽑았네요. 예, 많이 뽑았습니다. 많이 뽑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조금 투자 현금으로 보면은 늘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늘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밑에 메타 주요 실적 보시면 interest and other income에서 이게 작년 동기에는 142밀리언이 플러스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88밀리언 마이너스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인터레스 그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하고 퉁쳐서 나온 거가 이 숫자인데 어딘가에 조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옆에 보시면은 라이빌리티 앤 쉐어블리스 에퀴티 BS 쪽에 보면은 롱텀 대시 원래 작년 동기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 이번에 9.9 빌리언을 조달을 했어요. 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뭐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한 거네요. 예, 그렇죠. 아니면 뭐 상은 우선주 같은 걸 했고. 예, 아니면 차입을 했던가,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이자 수익을 순이자 수익이 났던 것이 지금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을 퉁치면 이제 이자 비용이 더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9.9 빌리언의 부채를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또 그 음영으로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6.3빌리언을 했어요. 그렇네요. 예. 아니 부채를 발행을 9.9를 해놓고 예. 6.3을 그걸 또 자사주 매입하는 데 썼네요. 보니까 또. 뭐 그 자사주 돈이 어떤 돈인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꼬리표를 달기는 좀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하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했나?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도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 재무 관리 자체가 약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관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내년에도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을 안 했으면 굳이 이제 롱텀 뎃을 그렇죠. 발행을 안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성장하는 기업이 투자를 막 할 때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거를 안 해도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네. 성장을 위한 재원에 활용이 되고 그만큼 또 미래 어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많이 나온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요거는 좀 저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금리가 우리가 낮을 예. 때 그죠. 예.
아주 금리가 낮을 때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예. 가끔씩 미국 기업들 보면 이렇게 아니 자사주 매입도 하고 부채도 발행을 하고 예. 뭐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 예. 근데 그 뭐 애플도 가끔씩 그러기도 합니다. 예. 낮은 저금리 1%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예. 그걸로 이제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게 되면 예. ROE가 확 올라오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경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순이익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예. 장기 부채를 조달을 하고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 거는 네.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도 좀 요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왔는데 YOY로 16%포인트가 감소를 했고요. 그 밑에 그 Income from Operation 보면은 패밀리 오브 앱스하고 리얼리티 랩스의 영업이익을 발라놨잖아요. 네. 발라놨는데 지금 리얼리티 랩스에서 마이너스 3.67 빌리언의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패밀리 오브 앱스에서 9.336 영업이익이 나서 5.66 빌리언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보면은 10.4 빌리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는데 그러네요. 그 요인은 그 패밀리 랩스에서의 이익도 줄었을 뿐더러 리얼리티 랩스에서도 영업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비용 증가하고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어쨌든 그 리얼리티 랩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보여주는 건 지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쨌든 순이익도 52% 줄고 EPS도 49%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 한 장으로 해서 CFO 아웃룩 코멘터리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네. 4분기 가이던스하고 2022년 총비용, 2023년 총비용 그리고 예산관리, 캐펙스 관련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0에서 32.5 빌리언으로 줬어요. 네, 이번에 27.71 빌리언이 나왔잖아요. 네. 4분기에는 조금 좀 느는 걸로 회복하네요. 돼 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한 손실이 여전히 7% 정도 있을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 총비용 그래서 85빌리언에서 87빌리언이 될 거다. 이전 가이던스하고 큰 차이는 없고 중요한 건 이제 2023년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총 비용이 96빌리언에서 101빌리언을 예상한다. 어이구. 라고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서 사실 그 투자자들한테 충격을 줬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네, 여기서 뭐 우리가 비용이 많이 늘어서 올해 수익이 좀 감소됐으니까 예. 내년에는 비용 관리를 잘해서 이 비용 부분을 뭐 한 70빌리언으로 예. 해서 이익을 제고시키겠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비용도 계속 늘어나요. 예, 96빌리언에서 101빌리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신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신념인지 만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지금 매출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이익 자체는 또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EPS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내년에도 뭐 100% 꺾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인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원이 YOY로 28% 늘어서 87,314명인데 인원 관리에서 예산에서 이제 인원이 많이 좌우를 할 텐데 뭐 간단히 말해서 비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은 여기서 더 늘리지 않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에서 빼서 필요한 부분으로 재배치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지금 2022년도 3분기 말 지금 있는 인원 87,314명 요 수준에서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비용을 크게 또 그 집행을 한다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이제 좀 충격 뭐 예상할 수 있긴 한데 2023년 리얼리티 랩스 있잖아요. 영업 손실이 아까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 이번 3분기에도 3.6빌리언의 영업 손실을 냈잖아요. 한 분기에. 근데 2023년에는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의 영업 손실이 더 커질 거다. 그 단어를 쓴 게 significantly라고 썼거든요. 그래요? 예. 더 확대될 것이고 23년 이후에나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이미 2023년요? 예, 2023년 이후에나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024년부터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3년까지는 계속 비용을 때려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인데 캐펙스는 2022년 32빌리언에서 33빌리언 이렇게 될 것 같고 2023년에는 2023년이네요. 2023년에는 34빌리언에서 39빌리언. 그래서 이것도 어퍼 바운드로 하면은 10에서 20% 요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대된다고 하는데 용처는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빅테크 이를테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데가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해가지고 서버나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하는 데인데 걔네들은 캐펙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줬는데 얘네는 이제 줬는데 적어도 이제 10에서 20% 내외의 캐펙스 투자가 이어진다면 이거는 반대에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서버 부분에도 한 20% 정도의 비중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반가운 소식이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그래서 메타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캐펙스를 이렇게 확 줄여버린다라고 하면 좀 걱정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 엄청, 50조 정도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랑 서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야 메타가 돈을 벌든 틱톡이 돈을 벌든 구글이 돈을 벌든 흥묘백묘인데 좀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엔비디아나 AMD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간외에서 한 3-4%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고맙네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자신감도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아.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 이름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저커버거가 저보다는 20배, 100배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시장이 반드시 열린다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인데 이게 메타가 30억 명 정도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저 회사는 안정적으로 코카콜라처럼 안정적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광고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야. 안정적인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다가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러면 약간 이제 벤처 기업처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창출되고 있는 캐시로 미래 사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투자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회사의 멀티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좀 바뀔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래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 딱 재무제표에서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 롱텀 뎁이 없었다가 예. 장기 부채가 없었다가 부채를 써야 될 정도로, 그러면 이제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동안의 메타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 관점에서는 다 떠나서 믿어주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죠. 예. 네. 나는 저거 보고 믿으니까 뭐 네. 3년 5년이든 같이 갈 거야. 또는 터무니없어. 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상반된 시각들이 시장에 있을 텐데, 아이비들인 뭐 글로벌 아이비들이나 이런 그 좀 전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 하는 쪽에서는,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뭐 시각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 같은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그죠? 네.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조금 성과를 저희가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1년 퍼포먼스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게 아니라 방금 이제 예. 투자자로서 믿어주느냐 안 예. 믿어주느냐, 예.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매달 뭐 한 30만 원씩 예. 매달 한 30만 원씩 한 3년 동안 사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밑에 그 밸류에이션을 해놨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 밴드가 PER 13.3배라서 그 과거에 그 형성했던 멀티플 밴드 하단을 지금 뚫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PBR 같은 경우도 이제 2.3배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실적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뚫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을 뭐 두고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가총액 얘기해 주셔서 안 그랬으면 시가총액 뭐 1,500조일 때 예. 20% 이렇게 하락한다 하면 예. 오늘 밤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정도면 글로벌하게 한 탑 12위? 한 12 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한 15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정도 시총이면 한 12번째, 13번째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메타의 이 새로운 승부수가 예. 또 다른 메타버스 세상의 새로운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타 실적 발표를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 주셨는데, 이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5시 반에 발표하나요? 예, 그 정도에 발표합니다. 그때 발표했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다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를 되나요, 이게? 5시 반에 발표를 하면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제가 하면 아마 10시간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전상문이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채플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